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엠베스트 입시 전략 책임연구원 정희원입니다. 자, 우리 2023학년도 과학고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강원과학고든 충남이든 충북과학고든 간에 모집 요강과 함께 자기소개서 각종 서류 양식들이 공개된 그런 상황이죠.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올해 입시인 2023학년도 과학고 입시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로서 바로 모집 요강 분석과 함께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작성 요령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러한 분석과 작성 전략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한번 전체적인 과학고 입시에 대한 판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입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참고를 하십사. 그리고 또 입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모집 인원 대비하여 얼마만큼의 인원들이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경쟁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지난 3개년, 작년이 2022학년도와 그 전년도인 2021, 20학년도의 지원자가 어떠한 식으로 변화했는지 등을 확인해 보면서 한번 참고를 좀 해보자고요. 자, 먼저 모집 인원. 올해 2023학년도 모집 인원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원 60, 충남 72, 충북 54명인데요. 자, 그런데 나머지 여기 강원과 충남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죠. 하지만 충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AI 과학인재라고 하는 것이 신설됐어요. 3명을 뽑는데 우선 선발 전형이죠. 이 부분은 뒤쪽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서 좀 내용을 넘기도록 하고요. 일단은 모집 인원, 유형, 전형 자체가 조금 새로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 인원수는 변화 없지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022, 21, 20학년도 같은 경우 충북과학고 일반 전형 모집 인원은 이 인원이 아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것 또한 조금 참고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자, 입시 결과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사회통합 전형은 좀 제외하고 일반 전형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원과학고입니다. 지금 강원과학고 보시면 2.6대 1, 뭐 2.08대 1, 그 다음 2.15대 1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률 자체가 조금 변화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20에서 21학년도에 감소했다가 21학년도에서 22학년도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소폭 상승해서 3명 증가를 했는데 지원자 숫자로 약 3%포인트 정도가 증가했음을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충남과 충북 지역 같은 경우에 놓고 보면 경쟁률 자체가 4.5, 4.05, 3.39, 2.89 충남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충북은 3.19, 3.30, 2.95로서 약간은 꺾은 선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1학년도 대비해서 22학년도를 좀 한번 살펴보면 감소였습니다. 그렇죠? 경쟁률 감소, 지원자의 감소, 경쟁률의 하락 10.6%, 14.5%라고 하는 제법 큰 하락폭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가 강원과학고가 지금 3%포인트 증가하긴 했었지만 뭐 유지라고 보기에도 뭐 무리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충남과 충북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원자 숫자가 왜 이렇게 크게 감소했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과학고를 힘들게 준비하면서 입학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목표하는 대학과 계열에 진학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학고 입시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대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입 영향이 분명 존재한다. 근데 지금 지난 몇 년간의 대입 변화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는 과학고 입시에서는 조금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먼저 상위권대, 그러니까 스카이, 서성한이라고 불리는 우리 뭐 최상위권 대학 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중앙대, 경희대 뭐 이런 등등 이런 대학들까지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확대가 됐어요. 내신만으로 학생들을 뽑는 그러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되겠는데 그 인원이 2020년에 고3이 치른 대입인 21학년도에서 올해 고3인 2023학년도 대입까지를 놓고 보면
모집 인원 자체가 30.7%포인트가 증가를 했어요. 많이 늘었죠. 근데 과학고는요, 높은 내신 등급을 받기에 쉬운 학교 구조가 아니죠. 이전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자가 거의 발생되지 않은 학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과학고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고민을 어느 정도 불러일으켰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좀 더 결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의학계열 모집 인원이 증가했다는 것이죠. 과학고를 지원하는 학생들, 수학과학 잘하는 학생들이잖아요. 의학계열 당연히 한 번쯤 생각해본 학생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모집 인원이 늘었네. 이전에 비해 문이 넓어졌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지역 인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강원도 소재에 있는 의대에서 모집 인원 자체를 지역 인재로서 더 많이 뽑겠다라는 것. 강원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전형이 지역 인재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다 보니 어떻다. 특히 지방에 있는 과학고들 같은 경우엔 지원 심리가 일부 위축됐었던 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됐던 것이고요. 학령 인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중3 학령 인구죠. 21학년도에서 22학년도로 올라오는 중3 학령 인구의 변화를 놓고 보면 뭐 강원 지역 같은 경우 오히려 지금 1.34%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충남, 충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증가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학령 인구라고 하는 원인은 여기에서는 존재치 않는다는 얘기죠. 상관이 없어요, 별로. 맞죠? 결국엔 대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원 심리가 위축된 상황 속에서 입시가 치러지게 됐던 것인데, 그러면 결국 과학고 입시를 진행하는 것이 불리한 것인가? 라고 하는 또 퀘스천을 했을 때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난 대입 실적들이 과학고가 여전히 상위권 대학과 계열로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좋은 통로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21학년도에 3개년 서울대 실적을 놓고 보면 강원, 충남, 충북이 다음과 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실적이에요. 그리고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실적들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주요 통로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상위권 대학들에서 여러분들 뭐 정시, 수능을 늘린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확대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여전히 어떻다. 주요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과학고 학생들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 그렇죠? 이 부분이라는 것이고 이건 여전히 파이가 커요. 그 다음 또 하나. 취업에 연계되는 특성화학과 같은 것들, 계약학과, 뭐 반도체학과, 디스플레이학과, AI학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과학고 출신들이 입학하기에 정말 유리한 학과들이죠. 이게 확대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고를 지원하는 여러분들에게 뚜렷한 어떻게 보면 유리한 점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뭐가 필요하다? 자신의 뚜렷한 목표의식, 줏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서 입시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과학고 입장에서도 보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자신들의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시 결과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자, 그렇다면 이들과학고에 진입하기 위해, 합격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전형 방법을 거쳐야 하는가? 자, 전형 방법에 대한 내용 총 2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1단계가 서류평가죠. 일단 수학, 과학, 최근 3개 학기 내신 성적 반영합니다. 근데 강원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본래 되게 세세하게 뭐 몇 학기 몇 퍼센트 반영 비율, 작년까지는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서류 종합적 평가예요. 그러니까 수학, 과학, 내신 반영되는 거 맞는데, 성취도 반영되는 거 맞는데, 자기소개서, 뭐 추천서, 학생부 이런 것들과 함께 정말 종합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모집 요강에서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취도 A는 그냥 기본이야.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성적평가로서 수학, 과학, 내신 성취도를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학생의 능력, 역량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먼저 학생부 부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학생부 아주 중요한 서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원서 접수를 하고 서류를 낼 때에 출력을 해서 제출합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할 때 옵션을 체크하게 돼 있어요. 무슨 옵션이냐? 학교 측에서 출력할 때 제외했으면에 이건 놔둬도 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출력 제외 옵션, 안 보이는 것들, 이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로 놓고 봤을 때 강원과 충남, 충북 모두 공통적으로 원점수, 표준 편차, 평균 점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신 성적을 좀 더 조밀하게, 촘촘하게 볼 수 있는 요소들은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오로지 성취도만.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A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학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야, 중등 내신 A 성취도도 못 봤는데 우리 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의 경우에 그래도 비성취도가 하나 있는데 지원은 해보겠습니다. 그럼 면담을 정말 잘 봐야 돼요. 당연한 것이죠. 마이너스가 있으면 당연히 플러스 되는 부분이 더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강원과학고 같은 경우엔 영재기록,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에서 학습했었던 부분들이 삭제, 그리고 3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담임 선생님께서 코멘트를 남겨주신 부분이 삭제됩니다. 자, 다음 충남과 충북 같은 경우에 보면 수상실적과 영재 기록이 어떻게 된다?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보이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출력 제외 옵션에서 말 그대로 또 제외된, 그러니까 그냥 출력해도 돼. 요 항목. 강원 같은 경우에는 수상과 3학년 세부특기입니다. 자, 수상 같은 경우에 학기당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결국 뭡니까? 본인에게 가장 자신이 있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수상을 선택해서 반영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수상 실적으로요. 그렇죠? 자, 다음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 여러분들 봉아리, 봉사, 자율, 진로 활동 등에 대한 것이죠. 자, 이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부분은 3학년 1학기 내용까지 기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학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끝까지 최선 마무리를 좀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겠죠. 종합평가라서 그래요. 강원과고 특히 종합평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더욱더 잘 활용해 주셔야만 한다. 내신 성취 이외에 이 부분,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강점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충남과 충북 같은 경우에 보면 3학년 세특과 행동특성 종합의견이 보여지게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은 충남만 보여져요. 충북 같은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충북 같은 경우엔 3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보여지지 않는다. 담임 선생님의 코멘트는 없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 학교별로 지금 어떠하다? 어떤 부분은 출력이 제외되고 어떤 부분은 살아있죠. 그럼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 대해서, 이제 고등학교에 대해서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기 위해선 해왔던 활동 내용들을 잘 정리해 줘야 돼요. 그렇죠? 파악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그 정리라는 것은 활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무엇을 배우고 느꼈어 그리고 성장과 변화가 어떠했는지 등이 머릿속으로 그리고 글로써 잘 써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정리가 돼야지만이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다. 내가 강점을 가진 건 이 부분이야 라고 자신 있게 어필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학생부에서의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자소서에서 쓰여지게 되는 것이고 추천서 선생님께서 써주실 때 선생님 저 이러이러한 활동들 했어요 라고 하는 것들 좀 어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서류 바로 자기소개서가 되겠죠. 자,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학교별로 좀 살펴봅시다. 강원가고 변경된 게 많습니다. 1번 문항에서 지원 동기, 과학고 특성과 연계해서 학습
진로 계획에 대한 부분으로 띄어쓰기 미포함 600자 이내였는데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어? 도전 창의성을 발휘해서 학습 경험했던 것 띄어쓰기 포함 700자 이내로서 뭐 분량 자체는 어떠하다? 조금 비슷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뭐 소폭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요건 띄어쓰기 미포함이어서 그냥 진짜 그냥 글자 낮게 하나가 600자인 건데 요거는 아예 띄어쓰기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700이잖아요. 보통 한 640에서 50자 정도쯤 될 겁니다. 자, 그 정도기 때문에 약간 늘어난 거죠. 학습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문항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수학 분야에 대한, 과학 분야에 대한 탐구 경험과 활동 사례에 대해서 3개 이내로 얘기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과학 쪽이 좀 더 복잡했었던 것이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탐구 경험과 활동 사례를 얘기하는데 여긴 3개 이내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기준을 바꿨죠. 2개 이상 써도 되는데요. 800자 이내로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만 전달해서 각각의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써줘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수학, 과학 분야를 나누어서 어떻게 소수의 개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강점을 확실히 어필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항 핵심 인성 요소에 대해서 600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700자로서 글자 수가 소폭도 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변화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잘 해 주셔야만 하겠죠. 자, 그다음에 충남과학고입니다. 역시 변경된 것이 있는데요. 자, 과학 수학 관련 분야에서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뭐였어? 라고 하는 걸 물었다면 지금 변화된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수학, 과학 관련 분야에서 관심을 기울였던 게 뭐야? 그러니까 자신의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줘. 그래서 이것과 함께 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해줘 라고 했는데 지금 글자 수가 좀 크게 줄었어요. 그죠? 500자 이내입니다. 띄어쓰기 포함 500자 이내인데 자, 글자 수가 이렇게 크게 줄었어. 당황스럽거든요. 야, 이렇게까지 주나?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자 수를 또 늘려놨더니 주저리 쓸데없는 말, 꾸민 말, 막 형용사 이거 되게 많이 쓴다는 거예요. 핵심 내용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만 써줘. 다 군사를 제외하고 알맹이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 이제 경기북과고에서 나타났었던 부분이었는데 원래 경기북과고 같은 경우 글자 수 문항 글자 수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걸 아주 타이트하게 컴팩트하게 그냥 글자 수를 줄여버렸어요. 핵심만 쓰라 이거죠. 핵심만. 본인들 학교에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충분히 가능했다. 형용사 쓰지 마라. 꾸민 말 무슨 의미냐. 반말로 써도 된다. 괜찮아. 개조식으로 써도 돼. 뭐뭐임 아니면 그냥 뚝뚝뚝 잘라서 써도 돼. 다만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써줘. 이 부분인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만 해요. 자, 다음 두 번째. 과학, 수학 분야에서 직접 수행한 탐구 경험과 활동 사례에 대한 부분으로서 어떤 영향을 자신에게 주었는지를 700자를 써달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핵심 인성 요소 부분에 대해서 또 역시 성장과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한 이런 내용들인데 700, 8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모두 다 500으로 바뀌었다고요. 결국 뭐만 얘기하라고? 핵심만 얘기하라고.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금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저리 여러 얘기 하지 마. 그냥 핵심만 말해줘. 그러면 면담에서 물어볼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독서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래서 도서 같은 경우에도 학생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 뭐야? 지적으로 궁금한 게 생기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 이거 확인코자 묻는 문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충북입니다. 충북과고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지원동기 진로계획 띄어쓰기 포함해서 600자 이내였던 것이 꿈이 뭐야? 진로 희망이 뭐지? 관심 가는 영역이 어떤 것이지? 그리고 이거 그냥 계획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진지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탐색 활동했던 걸로 얘기해줘.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획을 말해줘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좀 더 진지한 걸 진지하게 얘기해달라는 것이죠. 자, 다음 인성 및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800자 이내 이 부분이 이렇게 핵심 인성 요소를 실천한 사례 500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핵심만 말하라는 거예요. 또 역시 주저리 말이 너무 길어. 핵심만 말해줘. 요건 겁니다. 자, 그 다음 수학과 과학 탐구 활동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말해줘 라고 하는 것에서 어떻게 바뀌었다? 요렇게 해요. 과학 분야에서 수학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영향을 어떻게 준 거야 라고 하는 것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걸로 콕 집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탐구활동과 자기주도학습 경험을 말해줘. 그러니까 결국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이런 자기주도학습 경험에 대한 것들이 볼륨이 실려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지금 보면 또 1000자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글자 수가 오히려 여기에선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충분한 학업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달라는 거죠. 그죠? 볼륨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지금 정보 분야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AI 과학인재, 그죠? AI 과학인재가 신설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형에서 쓰이는 문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경험 위주와 성장과 변화, 이거에 대한 게 핵심적으로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관심 분야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학교에 지원하기 위한 어떤 뚜렷한 목적성이 있는지, 목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문항 및 글자 수의 변화가 분명 존재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돼, 생각해야 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충남 같은 경우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핵심만 말해, 핵심만. 꾸민 말 필요 없고,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들 확인해 보았고요. 이렇게 서류 평가를 거치면서 이후 면담 과정을 실시하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고요. 그러면서 각종 여러 내용들을 확인하고 검증합니다. 다음에 역량들을 확인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능력을 확인하는데 그 확인하는 그러한 방식은 강원, 충남, 충북이 각각 이렇게 다르다. 근데 시간 자체가 그닥 짧지가 않다. 결국 뭐야? 탈탈 내용들을 턴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자신의 내용 자체를 충분히 잘 숙지해 주어야만 한다.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계 과정을 거쳐서 모집 인원의 약 1.5배수가 선발되게 되죠. 1단계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충북과학고의 A과 AI 과학인재 전형 같은 경우엔 모집 인원의 3배수가 선발이 됩니다. 뭐 모집 인원 자체가 3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1단계를 통과하는 인원은 모집 인원의 저 정도 배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후에 어떻게 된다? 바로 이들이 2단계 면접 평가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공통 문항이 출제돼서 똑같은 문항을 똑같이 푼다는 얘기인 거고요. 학교별 공동 출제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강원과 충청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한다? 문항을 똑같이 낸다고요. 그렇죠? 문항을 똑같이 낸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들을 확인코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출문항을 각 학교 사이트에 가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를 좀 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지. 강원, 충남, 그리고 충북 같은 경우가 각각 다르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결국 무엇입니까? 이 내용들,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구상 시간을 갖고 있고 면접 시간이 다음과 같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기출 문항과 함께 확인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3단계 전형, 이제 2단계 전형까지 끝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 추가적으로 충북과학고의 AI 과학인재 전형 조금만 더 살펴보고 갈게요. 충북과학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AI 과학인재 3명, 우선 선발이거든요. 우선 선발.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결국 뭐냐?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하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우선 선발 미리 뽑는다는 얘기니까. 자, 불합격자는 일반 선발로 전환돼요. 불합격자가 아예 탈락되는 게 아니라 일반 선발로서 따로 전환이 되게 되고요. 우선 선발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정보 분야의 자기소개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문항. 이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되는 것이고 정보 역량에 관련된 교사 추천 3부가 더 추가되고요. 출석 면담에 대해서도 면접실이 하나가 더 추가되면서 10분 정도 면접을 더 치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창의 면접에서 역시 문항 자체가 2개가 더 추가가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다. 확인하는 내용들이 더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충북과학고 사이트에 가셔서 한번 예시문항이나 이런 부분들, 기출문항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강원과학고인데요. 강원과학고 9월 1일에서부터 5일까지 서류 작성을 시작하고 5일에서부터 7일 접수하죠. 그리고 제출합니다. 이후 21일에서부터 10월 18일까지 어떻게 한다? 쭉 일정, 전형이 진행되게 되는데 뭐 이때까지 방문 면담, 뭐 실시한 인원들은 방문 면담을 실시하고 출석 면담도 하는 것들은 출석 면담 이렇게 인원들이 실시하는 일자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통과한 인원들 1단계 통과자들을 바로 28일 날 발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11월 11일 날 소집 면접을 실시하고 25일 날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충남, 충북 한번 보겠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에 보면 29일에서부터 9월 1일까지 접수, 그리고 교사 추천서 1, 2일 이렇게 제출하면서 서류 제출 일자가 9월 2일까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충북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9월 1일에서부터 5일까지 이렇게 접수를 실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로 넘어가면서 10월 4일 날에서부터 8일까지 면담 실시하죠. 1단계 과정 안에 있는 면담을 충남과학고가 실시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 면접 대상자를 10월 21일 날 발표를 해요. 그죠? 서류 평가도 했고 면담도 했고 그래서 2단계를 치를 인원들을 10월 21일 날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28일 날 바로 면접 대상자가 또 충북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면접 대상자는 10월 28일 날 발표가 됩니다. 앞선 전형 단계들을 이제 다 거치고 나서 충북과학고 같은 경우엔 10월 28일 날 2단계 면접 대상자가 발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1월로 넘어가게 되면 충남, 충북 조금 공통된 일정이 있는데요. 일단 11월 11일 날에 면접평가, 2단계 면접평가가 실시된다는 것이고 23일 날에는 충남과학고에서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고 25일 날에는 충북과학고에서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물론 어차피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그죠? 충남과 충북은 엄연히 다른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자격 요건들을 다르게 가진 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는 그러한 전형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냥 요 일정 면접 평가 일정도만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시는 학교에 대해서 뭐 그것만 보면 되는 것이니까요. 자, 우리 입시 결과와 전형 방법 일정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강원 충청과학고 과학고 요강 분석 및 대비인데요. 첫 번째, 학생부 출력 옵션이 저마다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강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출력 옵션 제외가 아닌 항목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본인의 강점을 잘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학생부 활동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바탕이 되어야 자소서든 면담이든 준비가 제대로 되겠죠. 자, 다음에 두 번째,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한 변화 여부 등을 확인을 한다.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포인트잖아요. 그리고 여기 문항 의도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에 맞는 답을 해줘야만 하겠죠.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면담 방식에 대해서 파악을 합니다. 2대1인지 3대1인지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면담 문항은 개개인별로 다 달라요. 서류들이 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형태는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형태, 유형들을 확인해 보면서 자신의 서류 내용을 충분히 잘 숙지를 해서 답변 잘할 수 있게끔 준비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면접의 형태를 파악한다.
문항 자체는 공동으로 출제가 되지만 공통 문항이지만 자, 면접의 형태가 다 다르죠. 구상 시간이 다르고 면접을 치르는 시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게끔 본인이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지 기출 문항을 확인하시고요. 부족한 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학습을 꾸준하게 실시하면서 중학교 3학년 끝까지 내신 잘 책임져야만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학습 실시 끝까지 잘 실시해 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형 일정인데 특히 서류 제출, 접수에 관련된 일정 이 단계에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좀 낭패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특히 1단계 서류 제출 일정과 접수 일정 같은 것들은 잘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원, 충남, 충북과학고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엠베스트 정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